최근 정보기술의 발전으로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이 다양화됨에 따라 전자금융 사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다수 일반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보이스피싱의 사례를 파악하고 사회 변화에 따른 금융사고에 대처하는 역량을 기르도록 합니다. 카드 번호나 주민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알아낸 후 이를 범죄에 이용하는 사기 수법은 피싱. 그러나 전화와 같은 통신수단을 통해 개인정보를 탈취해 피해를 주는 사기 수법을 보이스피싱이라고 합니다. 검찰청이나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해 보이스피싱으로 180억 원을 챙겨온 가짜 홈페이지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전화로 금융사기를 시도하는 보이스피싱은 지난 4년간 약 3만 건, 그 피해액만 3천억 원이 넘는데요. 최근 이 스마트폰 사용자가 급증하면서 이를 사용한 전자금융사기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전화를 걸어 이체가 잘못되어 다시 돌려달라고 요청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30대 회사원 김모 씨. 아니, 어느 날 저한테 전화가 한 통이 걸려왔는데 제 통장으로 2천만 원이 들어왔다고. 근데 사실은 자기 돈이라고 지금 급하니까 당장 보내달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확인을 해봤어요. 어떻게 된 일인가 해서. 그랬더니 정말 2천만 원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제 돈이 아니니까 당연히 그분한테 돌려드렸죠. 그래서 2천만 원을 보냈거든요. 전화를 받고 상대방 계좌로 돈을 이체했다 피해를 받습니다. 한번 보세요. 제가 2천만 원 보낸 거거든요, 이게. 근데 알고 봤더니 그 돈이 제 돈이었던 거예요. 그 상대방이 저 명의로 대출을 받아가지고 제 돈을 그렇게 빼갔던 거예요. 완전 사기당했죠, 뭐. 신용카드나 대포통장 관련해서 사기 사건이나 사고에 연루가 됐다고 경찰이나 공공기관으로부터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사칭한 연락이고요. 그다음에 개인정보가 유출이 됐으니까 조심하라고 금융회사라고 사칭해서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주의하셔야 될 거는 금융회사나 공공기관, 경찰 등은 개인에게 개인정보를 물어보는 일이 절대 없습니다. 그 점 명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은행 번호로 온 문자에 놀라 허위 인터넷에 접속해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경우. 여보세요? 카드 번호와 비밀번호가 해킹됐습니다. 정말요? 통장이나 카드가 해킹됐다는 전화에 사기꾼 통장으로 예금을 옮겨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에서는 개인정보나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 일이 없기 때문에 일단 의심을 하시고 계좌 내역이랑 입금 내역을 확인하시는 게 올바른 방법입니다. 여기는 서울지방경찰청 112 콜센터입니다. 보이스피싱 관련 신고는 하루 평균 80건에 달할 정도라고 합니다. 나날이 신종수법으로 기승을 부리는 보이스피싱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은 바로 신고입니다. 112 경찰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러면 보이스피싱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일단 상대방이 전화한 사람이 누구인지, 어떤 의도로 나한테 전화를 했는지, 그 사람한테 다시 연락처를 받는다든가 아니면 내가 확인 절차를 거쳐서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12 콜센터에 신고하면 해당 금융기관과 빠르게 연계되어 사기범 통장의 지급 정지를 요청하게 되는데요. 법적으로 예금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고 후에 소송 절차 없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 전에는 관련 규정이 모호해서 책임관계를 명확하기가 굉장히 애매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은행, 금융기관이 일단 입증 책임을 해야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손해배상 관련해서 관련 분쟁이 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은 녹음 전화 메시지로 시작하며 내가 누군지 모르고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계좌나 비밀번호를 묻고 현금 인출기로 유도합니다. 금감원, 검찰, 경찰 같은 국가기관은 개인 금융자산 보호를 이유로 자금 이체를 요구하는 경우가 없으니까요. 보이스피싱에 속거나 당황해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확인부터 하는 침착함을 갖는 자세가 중요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요? 최근에는 인터넷을 이용한 피싱 사기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 수법을 살펴보면 1단계, 은행 관리자로 위장해 고객에게 이메일을 발송하고 2단계, 링크 주소를 클릭하면 가짜 홈페이지로 접속하도록 유도하고 3단계, 고객의 개인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입력창을 띄워 계좌번호, 보안카드번호, 카드번호, 비밀번호, 유효기간 등을 입력하게 만든 후 4단계, 정보 수집 후 로그아웃 페이지를 보여주며 고객을 안심시키는 치밀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절대로 의심 사이트에 접속하지 말고 평소 본인이 거래하는 은행 사이트인지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확인하도록 합니다. 인터넷이나 휴대전화 문자에서 제도권 금융회사를 가장한 불법 대출 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런 데서 대출 신청했다가 수수료나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돈만 떼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지난달 사업 확장으로 2천만 원이 급히 필요했던 자영업자 김 씨. 마침 전송되어 온 휴대전화 문자 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을 했더니 선보증금 300만 원만 내면 2천만 원 저금리 대출이 된다고 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유명 캐피탈사 이름까지 적혀 있어 안심했지만 결국 대출은커녕 미리 입금한 보증금만 떼이는 신세가 됐습니다. 제가 2천만 원이 필요한 상태에서 제가 거래던 주 은행에서 문자가 와서 일단 보증금 300만 원만 보내면 저금리 대출이 된다고 해서 일단 신청을 했고요. 그 이후로 지금 보증금만 떼이고 연락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전자금융 사기를 당하게 되면 금융감독위원회 콜센터에 전화를 해서 구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지난 한 해 접수된 문자 불법 대출 광고 피해 상담은 2만 5천 건. 인터넷에서 금융기관의 상호나 대출 상품을 무단으로 도용해 불법 광고하는 업체도 80곳이나 적발됐습니다. 대출을 빙자해서 그 대출 과정에서 앞쪽에 중개 수수료를 요구한다거나 보증보험료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 입금을 좀 먼저 하라는 식으로 얘기가 들어오면은 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휴대전화 문자나 인터넷을 통해 대출을 신청하실 때는 반드시 사전에 정식으로 등록된 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대출 사기, 또 불법 수수료 지급 등의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금감원 콜센터 전화 1332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대출 사기의 주요 범죄 유형은 3가지로 대표되는데요. 첫 번째, 금전을 요구하는 유형입니다. 수수료, 전산작업 비용, 보증보험 가입 비용, 일정 기간의 예치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가로챕니다. 두 번째, 휴대폰 개통도 악용되는데요. 휴대폰을 담보로 대출해주겠다고 접근하며 휴대폰 개통 후 해약 없이 유지되면 소액 대출을 해주겠다고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담보 명목으로 휴대폰을 가로챕니다. 세 번째, 통장과 카드를 요구하는 수법인데요. 대출회사를 사칭, 통장과 현금카드를 회사로 보내주면 대출해주겠다고 속여 대포통장으로 사용합니다. 발신번호를 조작을 해서 은행을 사칭한 은행 전화번호 그대로 문자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러면 일단 급한 마음에 돈을 보내게 되면 피해를 보는 거죠. 대출을 권유하는 문자 메시지 아마 한 번씩은 받아보셨을 텐데요. 급하게 돈이 필요한 사람들은 다급한 마음에 연락을 하게 됩니다만 돈을 구하기는커녕 빚만 떠안게 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